이 공급은 어디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미분양의 의미까지 좀 같이. 미분양 이런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컵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컵의 크기가 그 도시의 수요의 크기예요. 앞에는 제가 그 호수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 호수를 줄이는 게 이 컵이에요. 네. 컵에 물을 부으면은 꽉 차잖아요. 네. 꽉 차면 수요가 다 됐다는 증거죠. 근데 여기서 물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은 한 방울 넘치죠. 이게 미분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양을 찾는 거는 이 수요의 크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미분양이 늘어야지 시장 하락한다 하잖아요. 이게 수도권에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지방에는 미분양이 늘면 그때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늦은 거예요.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미분양과 하락은 동시에 하고요. 왜냐하면 도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도시 규모가 작으면은 아니 저 동네 바로 옆 동네 미분양 나면 어떻게 인식할까요? 사람 대부분 안다고요. 그래서 위축되기 때문에 바로 하락이 옵니다. 그래서 작은 도시가 공급의 영향, 물을 채우면 물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런 거 똑같이 공급이 나오자마자 바로 하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만 찾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미분양을 찾는 공급량도 찾을 수 있어요. 사실은요. 저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주는 공급량을 찾고 미분양을 사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근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분양이 줄면 더 가라 하잖아요. 그 미분양 사는 사람이 더 윈 아닌가요? 더 일찍 더 갔잖아요. 미분양이 줄면 더 가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때 올라간다. 그 미분양 사는 사람이 윈이죠. 진짜 전문가들은 미분양을 사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지금쯤 미분양이 주니까 미분양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 수도권이나 우리가 이런 그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 지역의 어떤 편차가, 수요의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평택에서 미분양 나도 의정부에 있는 수요가, 거기 있는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의정부에서 수요 나고 여기서 나고 이러면은 이 지역과 이 지역 모든 지역이 공급이 이제 넘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되면 시장이 하락하는 거예요. 수도권. 그래서 수도권은 미분양 의미가 누적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방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방은 달라요. 그 미분양이 우리가 지방에서는 후행 지표일 수 있습니다. 선행 지표가 되려면 공급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공급을 공부하셔야 돼요. 공급이 전부 답이 다 있어요. 아무런 공부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마지막에 했죠. 공급을 공부하시라 했잖아요. 마지막에 공급을 공부하셔야 한 이유. 그러면 공급을 답이 다 있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공급을 공개하기보다는 이제 소장님의 영상을 그냥 보는 걸로. 그래서 밴드나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한 개 덧붙여서 우리 청주 천안 같은 도시가 있잖아요. 네. 그 인구가 늘어난 도시죠.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인구가 늘어난 도시가 되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문가분들은.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예측하기 힘들다 얘기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도시에 이동을 합니다. 그죠? 이동하는데 내가 이동하면서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떻게 알죠? 인구가 늘어난 도시는 그러니까 늘어나면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 어떻게 예측하죠? 어떻게 예측하죠?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측하기 힘들죠. 인구 늘어나는 도시는. 그래서 이런 도시가 보세요. 만약에 어떤 도시가 이제 100의 수요가 있으면은 110이 늘어나잖아요. 인구가 늘어서. 그러면은 공급은 110을 해야지 전세에 놓으면 110이 소화가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 110이 돼야 되는데 그 시장에 가보니까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구 늘어나는 사람 지금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전세를 간다고요. 근데 만약 이 수요가 계속해서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집이 부족해서 매매가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도시일수록 우리같이 투자자는 예측하기 힘든 시장입니다.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좋은 도시죠. 청주 천안 인구 늘어나니까 예측하는 입장에서는 힘든 시장이에요. 왜? 늘어난 수요가 어떤 걸 선택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더 힘들죠. 그 안에 있는 수요도 무슨 선택할지 모르는데 늘어난 수요까지 우리가 선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힘들죠. 근데 늘어나니까 뭐합니까? 또 늘어난 수요가 나중에 상승기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공급도 많이 한다고요. 분양회사들이. 근데 많이 하면서 그것도 하락하죠. 그 하락 때문에 또 다시 멈추고 이렇기 때문에 이동하는 수요, 저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일수록 미분양이 많아요. 왜? 수요의 선택이 굉장히 매매와 전세 개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세 갈지 월세 갈지 매매할지 모르잖아요. 그게 굉장히 크다고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청주 천안이 미분양이 엄청 많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인구가 늘어나서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뭡니까? 이 수요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으면 그 미분양 난 거 있죠. 그걸 미분양 사서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장을 엄청 좋아하죠. 왜?
수급이 균형이 굉장히 잘 깨지는 시장이잖아요. 균형이 깨질 때 마이너스 마피 나고 이럴 때 엄청 좋잖아요. 사실은요.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런 시장이 인구가 늘어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도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와 전세와 매매 개입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다고요. 그죠? 그 갭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급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면은 우리가 미분양에 들어간 시점을 정확하게 찾아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그 공부가 어느 정도 다 돼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다 돼 있는데 임대차 3법 나오면서 완전히 무너진 줄 알았어요, 사실은요. 예. 근데 다시 해도 똑같이 돌아가니까 저는 뭐 이제 그렇게 되구나 그렇게 다시 생각했는데 사실은 공급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 미분양에 대한 의미나 들어가는 시점, 주는 시점, 늘어나는 시점도 우리는 다 찾을 수 있다. 모든 도시의 그 공급량으로 다 데이터를 다 증명도 돼요. 그래서 미분양을 우리가 늘어나는 시기를 찾지 말고요. 공급을 공부하시라니까요. 그래야지 미분양을 알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타이밍을 내가 가장 앞선 공부는 미분양 공급을 공부하는 거고 내가 후발주자로 들어가고 싶으면 미분양에 줄 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수익은 납니다. 근데 이제 후발주자가 되는 거죠. 사실은요. 미분양 줄고 들어가게 되면은. 근데 미분양이 줄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 미분양 지역 가봐도 이제 저층만 남아있고 이런 거죠. 종부근 다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클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많은데 사이클 이게 막 이렇게 쪼개서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그게 불가능해요.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몰라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지나보면은 보이기는 보여요. 근데 시장 내에 내가 그 시장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속에 있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상승과 하락도 맞추기 힘들잖아요. 실질적으로요. 많은 분들이 지금 상승과 하락을 맞추기도 힘든 상태에서 하락론자들이 지금 다 틀렸잖아요. 몇 년 동안에. 근데 지금 이제 상승자들이 이제 다시 이제 뭐 최근에 약간 위축되고 있지만은 사이클이라는 거는 상승과 하락이 두 가지를 보는 거지 그 안에 쪼개서 보는 건 제가 의미 없다 보고요. 제가 보는 이 시장 자체가 이 자산 시장이라는 게 균형이 돼 있지 않은 시장이에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식도 우리가 어떤 기업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던가요? 계속 움직이죠. 계속 움직이죠. 똑같아요. 공급에 의해서 어떤 자산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하락하면 상승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상승 하락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있는 거지 그 속에 여러 가지 나누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물론 이게 시간이 천천히 걸리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찾는 방법에 의해서 공급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심도 있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을 찾는 거에 대해서 공급 말고는 저는 하는 게 없고요. 사이클 해도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번 분양과 입주라는 그 텀 있잖아요. 공백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무조건 올라돼 있고요. 지금 이제 임대차 3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에 조금 왜곡이 돼 있긴 한데 이제 갭이 조금 더 클 거라 보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시장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공급의 스케줄대로 움직인다는 게 사실은 제가 86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90년부터 해서 많은 도시들을 그 공급으로 분석해 본 결과 한치의 그것도 없이 움직이더라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급 말고는 우리가 특히 없다. 근데 원리는 제가 책에서 이야기했듯이 3년 공급과 3년 누적이 움직여서 움직이는 확률이 가장 높다. 그 속에서 변수가 들어오면서 사람들 헷갈려 하는데 변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뭐 규제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의미 없고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들어온 변수를 우리가 어떤 사이클을 넣어서 해석하기보다는 공급으로만 해석해도 충분히 우리가 사이클을 예측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뭐 신도시가 들어오든 뭐가 됐든 네, 공급 안에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요. 홀드의 개념으로 보면 네. 이게 언제 추세가 바뀌는 걸 저희가 캐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위기에서 이제 진짜 하락으로 접어드는구나. 먼 얘기긴 한데 사실 25년, 26년 얘기긴 한데 수도권 이야기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죠. 서울 수도권. 원래는 이제 수도권이 뭐 조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건이요. 투자자는 지금 그 투자할 수 없는 조건이 돼 있고요. 이제 남은 조건은 실수요자 분들이잖아요. 그 실수요자분들이 우리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투자자가 또 필요해요. 사실은요. 투자자가 만들어 놓은 전월세 매물이 충분히 돼야지만이 사실은 매매를 선택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물량이 지금 뭐 25년, 23년도 돼야 되는데 이 조건이 만들기까지는 사실은 저는 그 물량을 우리가 쭉 누적해 봤을 때 공급 물량 안에서 그 물량에서 매매 수요와 임대 수요가 있잖아요. 임대 수요. 그 임대 수요를 모아서 임대 수요 100을 만약에 매수하게 되면은 실수요자들이 만약에 85가 있고 15가 우리 통계상을 보면 15가 우리가 그 임대를 놓거든요.
그 15가 모여서 서울 분들이 1년 동안 충분히 움직여서 시장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물량이 지금 쌓여야 돼요. 그게 하락의 조건입니다. 그 하락의 조건이 그래서 물량이 아직도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물량이 지금 계속해서 그 쌓여가는 시기가 아직도 좀 남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시장이고 실수요자 시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또 뭐 재건축이라도 이런 이제 상품이 바뀌는 시장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시장들이 이제 가격을 올려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가격을 상승을 빌미가 되거든요. 그런 시장들이 남아있고 그래서 시장을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시키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락을 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물건이 진짜 흘러 넘쳐야 돼요. 너무 많다고 느낄 때 우리가 대구 시장 가고 있는 막 곳곳에 지금 공사판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수도권은 또 그렇게 돼야 돼요, 사실은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네,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물건이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일기 신도시처럼 되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누적해서 만들든지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17년, 18년, 19년도에 우리가 입주 물량 많았죠. 수도권에. 네. 이때 잠시 멈췄죠. 네. 이렇게 우리가 계속 하든지 아니면 작게 공급해서 누적하게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개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공급 안 돼가. 그죠? 이때 진짜 역대급이었거든요. 그 네. 공급량이. 네. 그런데도 지금 하락 못 시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하락시키려면은 이 물량을 계속 했었으면 하락했을 건데 계속 못 했잖아요. 그 물이 안 차니까 계속 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물량이 작지만은 언젠가는 물이 다 차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 시기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전월세 물량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물량이어야 됩니다. 정부가 할 일은 택지를 조성하고 그걸 분양을 하고 그 민간에서 받아서 그걸 일반 분양하고 이게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이제 민간 주택 시장에서 참여할 수 없는 이제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또 따로 이렇게 하는 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고 재건축을 풀고 택지 공급을 늘려서 공급을 늘리면은 시장은 죽게 돼 있습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이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상승이 일어나요. 일어나지만은 그게 잠시예요, 잠시. 그래서 결국에는 공급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크게 뭐 정부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 없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요. 네.